한 11세기 정도 들어서면 이끼섬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섬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 쓰셨던데 어떻습니까? 11세기, 12세기 경에 보면은 예. 그때 이제 그 예. 원나라 있죠. 예. 원나라가 이제 그 일본으로다가 일본 사람들 말로 하면 진출이고 예. 예? 일본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걸 진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뭐 우리가 나갈 때 해외 다른 나라 나갈 때 그 정복이라고 하면 그 진출한다고 그러는 건 똑같은 건데 그 원나라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일본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 정벌하기 위해서. 예,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있는 거죠. 처음 있는 건데 그때 그 공격할 때 그 몽골군이랑 고려군 연합군이죠. 예. 이제 그 여몽연합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몽연합군이라는 말은 조금 말이 좀 그렇고 고원연합군. 예. 고려와 원나라. 예, 예, 원연합군인데 그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그 집결지가 이키섬입니다. 아, 대마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 이끼섬. 이키섬입니다. 대마도는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해 보실래요? 그런 데서 군사가 10만 명 주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포 거제 쪽에서 군대가 출발해서 이키섬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원나라 같은 경우 강남에서 군대가 들어오는데 강남이라는 것이 지금의 항주나 뭐 소주 항주 그쪽에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군대가 10만 군대가 들어와요. 10만 군대가 어디에 정착을 하냐? 이키섬에서 묵는 거예요. 아, 바로 이제 강남에서 중국 강남에서 예. 해류를 타고 예. 바로 이끼섬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바로 이제 거기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 들어와서 고원 연합군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일본이랑 그때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끼섬에서 또 우리가 또 눈여겨 볼 게 뭐 도의의 입구라고 해서 그 여진 쪽의 어떤 그 출몰 또 공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이끼섬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각주를 보니까 그 도의의 입구의 그 주인공들이 여진족이 아니라 발해나 거란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셨던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진족이라는 거는 후대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 후대 개념인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여진족이라고 않고 말갈인, 발해인 그랬거든요. 예. 거란인.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춰 볼 때 나중에 발해 사람들이 여진이라고 불렸을지언정 예. 불렸을지언정 당대에는 발해인이었잖아요. 그럼 발해가 또 같이 이제 그 발해랑 같이 그 툭탁툭탁거리고 했었던 거란, 물론 이제 그 거란이 발해한테 속해 있고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건 여진이 아니라 거란이나 발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발해는 일본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교류가 많았는데 발해 사람들이 일본을 건너갈 때 큐슈 쪽이나 어디를 들어간다 하고 아니면 혼슈를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 루트는 거쳐서 가거든요. 이끼섬을 거칠 수밖에 없다. 예. 하여튼 오랫동안 배에서 파도랑 싸우다가 그래도 이끼섬에 들어가서 숨 좀 돌리고 한숨 자고 물도 마시고 예. 몸 좀 가누고 있다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그 발해의 어떤 그 해양 루트 뭐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끼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끼섬과 대마도 그리고 부산과 큐슈 사이에 해협과 해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이 해류를 좀 이해를 함으로써 그 이끼섬이 그런 역사 문화의 중요한 그 교통로로서 활용이 되었는지. 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예. 1년 4계절 해류가 돌아가는 게 좀 나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대만 안류, 뭐 대마도 이런 그 해류들 있잖아요. 예. 대만 안류나 이런 해류들이 보면은 대마도랑 이키섬 사이로 이제 흘러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대만 안류나 그 대마 해류를 갖다 타고 들어가는 해류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연안 해류라는 거 있잖아요. 예. 황해안 이런 것들이 그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니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란이나 발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선뜻 그 거란이나 발해와 그 이키성과의 교류를 심증은 있지만은 확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발해만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했다라고 일본이랑 교류를 했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해는 일본이랑 교류를 할 때 속초나 예. 아니면 지금 연해주 어디에서 동해안 쪽. 동해안 쪽으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교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그 동해에서 배를 좀 타본 적이 있어요. 예. 동해에서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동해 배는 우리 한국의 남해나 서해 배랑은 격이 다릅니다. 그 위험도가 격이 다른데 과연 그 해류를 건너서 왔을까? 저는 그건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해가 이쪽 한국 신라도 그렇고 일본으로 교류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항로가 예. 지금 중국 요녕성 영구항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발해를 갈 때 거기로 들어간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예. 당나라 때도 나오고 그러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거기로 배를 타고 해서 발해를 간다고 그랬을 때 발해 사람들은 거꾸로 배를 타고 영구항으로 나와서 그 차이나게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당나라도 갈 수 있는 거고 더 느리면 신라로 갈 수 있는 거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훨씬 안정된 항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 연안로를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생각을 안고 무조건 하고 발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해를 갖다가 그 가로질러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진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은 발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뜬금없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다 여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주족들, 여진족들이 그렇게 항로를 많이 썼다고요? 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미안하게도. 우선 하여튼 기본적으로 발해의 어떤 대외 관계에서 특히 이제 항로를 이용할 때는 예. 동해안보다는 황해 연안로를 따라서 훨씬 낫죠.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의 연안로를 따라서 예. 남쪽이나 그렇죠. 일본 쪽으로 진출을 했다. 예. 왕래를 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